자, 마지막 시간에는 제도 이론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그 기계 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걸 제가 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하고 있으니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기본적인 것들 하고, 여러분 기능사 시험 볼 때도 필요하고 하니까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치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치수는 이제 뭐 오토캐드 할 때도 넣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호나 넣는 방법, 규칙 등을 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들을 이론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법. 치수는 뭐 오토캐드는 디멘전에서 맞추지만 이제 3D 모델링 넘어가면 세팅은 물론 하되 치수는 보다 쉽게 넣을 수 있어요. 자, 보면 치수는 치수선, 치수보조선, 치수보조기호 등에 의해서 치수를 기입한다 그랬죠. 그래서 숫자, 치수, 이게 치수죠. 치수를 받치고 있는 선이 치수선, 치수선을 양쪽으로 보조하고 있는 걸 치수보조선, 그 다음에 이건 화살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치수선은 길이나 각도를 측정하는 방향에 평행하게 작동하고, 치수 보조선은 형상의 점 또는 선 중심을 통과하는 치수선으로 직각으로 작동하고, 치수선보다 약 2mm 정도 길게 작동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치수 보조선은 치수선보다 2mm 정도 길게, 그러니까 치수선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얼마냐? 요거 2mm다 이런 얘기예요. 2mm. 우리가 그 CAT 볼 때 세팅할 때도 아마 2mm 정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그린 도면과 외형선과의 길이는 약 1mm 정도 뛰죠? 1mm. 그죠? 여기 얘기했어요, 여기. 그래서 외형선과 치수 보조선을 구별하기 위해서 도형사에는 1mm 띄운다. 이거예요. 1에서 2mm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1mm, 이걸 2mm 이렇게 돼 있는데 1에서 2mm 정도 띄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수 보조선은 선을 명확하게 위해서 치수선에서 60도를 가진 평행한 치수 보조선을 그을 수 있다. 요거처럼 이제 뭐 이렇게 뽑아도 뭐 물론 보이긴 하는데 이만큼을 뽑아야 되는 거죠. 얘를 하려면, 그죠? 그럴 땐 위로 이렇게 뽑아서 60도로 그릴 수 있다 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치수에 쓰인 걸 보면 이게 어떤 치수인지 알아야 돼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죠. 길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길이가 다른데 이렇게 주면 어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다. 여기 위에는 이렇게 R이 져서 현으로 나타났지만 직선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직선 거리. 즉 무슨 얘기냐면 현의 치수와 호의 치수를 구별해라 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거리예요. 치수 보조선이 치수를 이렇게 일지로 갔죠? 일자로. 만약에 여기가 호인데 호의 길이를 나타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치수선이 호로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치수에 호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데 우리는 치수선 위에다 합니다. 75다 그러면 호를 요 위에다 그래요. 이렇게 위.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건 각도 표시한 거죠. 각도니까 치수 보조선이 이 선을 쫓아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의 뭐가 다른 점인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오토캐드에서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가죠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뭘 찍어야 되는지, 뭘 나올 건지. 왜냐면 그림 똑같죠? 세 개 다. 예. 그죠? A, B, C가 그림이 다 똑같아요. 근데 얘는 현의 치수, 얘는 호의 치수, 얘는 각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치수를
기입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치수는 되도록 주투상도, 즉 정면도에 기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투상도 할 때 정면도가 중요하고 정면도를 어디로 잡을 거냐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아래 그림 보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을 뭐 정면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죠? 이쪽을 정면으로 잡을 수도 있죠. 그죠? 어디를 정면으로 잡아라 물체에 써있지 않다 이거죠. 근데 어디를 정면으로 잡을 거냐? 그 물체가 가장 형상을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쪽으로 보는 것보다 이쪽으로 보는 게 훨씬 낫겠구나 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쪽 오른쪽에서 보는 이쪽에서 보는 걸 반대네. 이쪽에서 보는 걸 이제 정면도로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면도에 치수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가능하면 치수를 어디다? 정면도에 기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면을 그릴 때 치수를 같이 넣을 때 계산해서 구별할 필요 없도록 기입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가능하면 계산하지 않도록 기입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보세요. 여기 치수를 보면 여기 다시, 자, 여기 치수 보면 치수가 여기는 40이고, 그죠? 여기는 40, 밑에는 14, 밑에 여기는 13. 여기 안 써졌죠? 이거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전체가 40인데 구간이 3개로 나눠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14, 이쪽은 13. 그럼 나머지는 얼마예요? 빼줘야지. 40에서 14 빼고 13 빼면 27 빠지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13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하는 건 계산할 필요 없이 써주려면서요. 여기 13 써주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다 그랬죠? 왜? 중복치수 안 된다. 중복치수 어디 있냐면, 치수는 중복하지 않게 써라. 무슨 얘기냐면, 자, 전체가 40이에요. 가운데가 14고 오른쪽이 13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13인 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40이에요. 40인데 3개로 나눠서 13, 14, 13 해도 똑같이 보이지만, 만약에 공차를 이렇게 넣어버렸다 그러면 공차 값에 의해서 전혀 다른 그림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0.1,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다 주면 전혀 다른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한 치수를 주지 않는다. 당연한 치수. 왼쪽이 당연한 치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만약에 여기다 13을 써준다면 가로 쳐줍니다. 그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참고치수, 참조치수, 참조. 자, 오토캐드에서는 이게 넣을 수 있어요. 강제적으로. 근데 크리오에서 스케치할 때 이 치수는 안 들어갑니다. 아예. 여러분 스케치하면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크리오에서 도면을 그릴 때 스케치해서 이렇게 해서 만약 이렇게 그렸어요. 전체 치수를 40을 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전체 치수를 스케치해서 40을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13, 여기는 14, 그리고 여기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중복되어 있다고 나와요. 아예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치수 넣을 때 스케치해서 참조를 잡을 수 있죠. 참조 치수.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13이 써지면서 가로쳐져요. 우선권이 없는 치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예 크리오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케치할 때. 그래서 주의사항으로 치수 기입법 원칙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정면도에 기입하라. 가능하면 많은 치수를. 왜? 형상을 이해해야 되니까 계산할 필요 없이 기입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단 중복되지는 않게 넣어라.
라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점이나 선을 면을 기준으로 기억할 수 있다. 즉 공간이 좀 적거나 하면 뭐 점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 각 추상도의 비교 대조가 용이하도록 기입하라. 그래서 정면도 측면도 이렇게 할 때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대조가 될 수 있도록 넣어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치수는 되도록 모아서 한 곳에 보기 좋게 기입하라. 한 곳에 보기 좋게 관련된 치수는 보기 좋게 모아서 해줘라. 그러니까 뭐 관련된 치수들을 한쪽으로 몰아주라는 얘기고, 반드시 전체 길이, 이거 중요해요. 반드시 전체의 길이, 그 다음에 높이, 폭에 대한 치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치수, 보면 전체 치수 항상 있죠. 여기 전체 치수, 그 다음에 전체의 높이 대한 값, 이렇게 파이 바닥부터의 거리, 이런 것들은 항상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 크기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치수는 공정별로 배열하고 분리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만드는 방법에 따라 치수 도면이 제작이 돼요. 이건 뭐 여러분이 지금 실습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회사 가면 뭐 만약에 그런 공정이 있다면 알게 될 건데, 일단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자 뭐 휠체어를 하나 만들자. 휠체어. 지금 휠체어는 뭐 양산 이렇게 대량 생산 이런 체제가 뭐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긴 한데, 휠체어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한 사람이 계속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양산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 작업하는 방법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분리. 자, 그래서 맨 처음 사람은 뭐 프레임, 예를 들면 휠체어에 프레임을 먼저 조립하고, 두 번째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는 쿠션이 있죠. 그런 걸 붙이고, 세 번째 사람은 뭐 브레이크만 달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번째 사람은 뭐 손잡이와 선을 달고, 그 다음 사람은 검사를 해서 오케이 되면 여기서 포장하자. 그러면 이게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요까지의 라인에서 움직이고 요까지 라인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작업이 돼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자, A 해서 보내. 그럼 A가 여기가 있으면 B 작업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또다시 하나 가서 작업하면 여기가 A, B, C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동시에 이제 계속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포장이 돼서 나가면 이렇게 쭉 나와서 동시에 6개가 작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산 체제를 이렇게 이제 공정별로 하는데, 우리가 도면도 공정에 맞게끔 분리하고 기입하는 게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면 프레임 조립한 사람이 다른 거 볼 필요 없잖아. 그럼 프레임만 조립하는 걸 도면을 그려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보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치수선과 치수보조선 걷는 방법. 선의 굵기인데, 뭐 이거는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지선은 다 가는 실선입니다. 가는 실선. 시험에 나오면 이런 선들을 무슨 실선으로 할래? 라고 물어봐요. 그럼 가는 실선이에요. 가는 실선은 0.18부터 0.3까지 쓸 수 있다 그러는데, 보통 0.25까지 씁니다. 그래서 뭐 오토캐드 보면 0.18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외형선은 뭐 10mm, 20mm 떨어지게 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치수 넣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와 외형선의 거리를 최소한 10에서 10mm 좀 떨어뜨려서 치수를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짝 붙여서 이렇게 막 넣지 말고 외형선과 떨어지게. 그 다음에 외형의 간격, 그 치수선의 간격, 요거 간격 띄우는 거 디멘전을 잡는 거 했었죠? 저거 잡아줘야 된다. 요새는 뭐 저 오토로 다 돼요, 거의. 그죠? 그
다음에 뭐 치수선이 수평방향 할 때는 문자는 위쪽으로 가게 하고 오른쪽일 때 수직일 때는 왼쪽에서 그죠? 왼쪽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는 화살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공간이 좁아요. 그럼 뭘로 했어요? 화살표 대신 점으로 찍었죠?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잘 보이게 그죠? 원칙은 잘 이해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문자와 기호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 내기 참 편하고 그죠? 알고 있는지 물어보기에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지름에 대한 건 표시 어떻게 해요? 파이. 그래서 치수의 파이 60 그럼 이게 뭐야? 지름의 60이다 라는 뜻이고 반지름은 앞에 뭐 붙여요? R. 자, 소문자를 안 붙여요. 절대. 그래서 R60 반지름이 60. 자, 그 다음에 구의 지름. 지름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지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죠? 얇게. 그죠? 위에서 봤을 때만 원이고 원판이고 옆에서 봤을 때는 얇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본처럼 공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처럼 생겨 있어. 그럼 뭐예요? 그럼 구라고 봐요. 구. 그래서 S파이 S가 스피어 구라는 영어의 약자다 이거지. 그래서 S하고 파이하고 60이다 그러면 얘는 뭐다? 9다. 뭐가? 지름이 60인 구의 형태다. 구. 동그랗다 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라운드를 넣을 거면 SR 이렇게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치수를 줬는데 이렇게 치수를 줬는데 60인데 앞에 사각형이 붙었어. 뭐예요? 가로 세로 60이에요. 가로 세로 60.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한쪽의 편이 60이다. 그런 뜻. 그다음에 T라는 건 thickness의 약자죠. T. 두께가 얼마다. 그러니까 이게 판이 얇아. 제품이. 그럼 어떻게? 우측면도 안 그리고 여기다 바로 쓴다고 그랬어요. T60 이런 식으로. 두께가 60이구나. 아니면 주소에 두께는 60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그렇죠. 못따기 C 10 이렇게 써있다. 어디에?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여기 못따기를 얼마로 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10 이렇게 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못따기 코너 못따기 한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원호의 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뭐 80 했는데 호의 길이면 위에다 반드시 호의 길이를 넣어줘라. 원호의 길이 위에다 넣어준다. 그 다음에 숫자에다 네모라고 쳐주는 건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다 라는 의미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실습할 때 조금 더 도면을 깊이 알면 그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치수에 이렇게 사각형 졌다고 보니까 이건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참고 치수라면 가로를 쳐라 그랬죠? 안쪽에 이렇게. 그 다음에 숫자에다가 이렇게 밑줄 긋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거는 NS예요. NS가 뭐죠? non-scale. 스케일대로 안 그렸다. 그려진 거와 틀리다. 치수만 봐라. 그런 뜻이에요. 치수만 봐라. 자,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기호.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알았으면 한다라는 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그 책 많이 보면 그죠? 책 많이 보면 뭐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하다가 번호 먹이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특수 문자를 써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읽을 줄 알아야 되죠, 그죠? 뭔지 못 읽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알파, 맨 끝에는 오메가라고 되어 있죠? 이게 A부터 ABC예요, ABC. A부터 Z까지예요. 예. 이거 헬라예요, 헬라어. 헬레니즘 이런 거 들어봤죠? 헬라어 문화. 헬라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영어 쓰는데 ABC 쓰는데
부호로 A 쓰면 문자고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특수 문자를 갖다 쓰기 시작했는데 ABC의 근원인 헬라어를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 응? 책에 많이 나와요. 공학책이나 이런 데는 이 특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아놓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 알파. 다 나오진 않지만 어쨌거나 뭐 줄줄이 나와요. 베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 들어봤죠? 델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실론 이렇게, 제타, 에타, 세타. 각도 표시할 때 많이 나왔죠. 수학에서. 그죠? 그 다음에 요까지가 이제 주로 말해 보고, 요타 잘 안 쓰고, 카파 같은 건 써요. 근데 K하고 약간 헷갈리니까 안 쓰고, 람다 써요. 람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람다. 그다음에 뮤 이렇게 왼쪽이 길고 이렇게 뮤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크시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크시 이거 뭐 어렵죠 쓰기는. 그 다음에 뉴 VNew라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파이라고 했는데 P라고 해요. P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시그마 들어봤죠? 시그마 수학에서 보면 그 전부 합산해야 될 때 시그마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서, 그죠? 두 개 다 쓰죠. 그 다음에 타우라는 거 있어요. 타우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오메가 이렇게 거꾸로 쓰면 오메가 이런 거. 그래서 특수 기호대에서 이게 이제 문자인데 읽을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써놨어요. 참고하시고, 이런 건 대문자 많이 쓰죠. 델타 이런 거 많이 쓴다 이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한 단위 뭐 알겠지만 우리는 미리미리, 미터계죠. 미터계. 도면에는 얼마로 써요? 미리미리, 그죠? 그 다음에 센치, 메타 이렇게 쓰는 거죠. 1메타는 100cm고 100cm는 1000mm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산하는 거 알아야 돼요. 센치, 메타, 킬로를 1000m. 반대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6승이면 마이크로, 마이너스 9승이면 나노. 이게 기준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예요. 미터부터. 미터법이니까. 그죠? 미터를 밀리미터로 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죠. 거기에 다시 3승 내려가서면 마이너스 6승으로 메타,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노미터,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의 피코미터, 펜토미터, 마이너스 15. 근데 우리가 나노미터, 나노 기술 얘기하는 게 요게예요. 여기까지. 마이너스 9승. 그래서 읽을 줄 알고 기호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보면 지름에 대한 치수 기법. 잠깐만. 5주차. 자, 그래서 보면 단면을 안 했나? 단면을 해야 되는데 치수기법까지 왔네. 자, 그래서 보면 치수기법 이런 경우 연속이다 그러면 이제 구간에 넣기 힘드니까 이렇게 중앙에다 파일을 찍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꺾어서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특별한 경우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그죠? 이런 경우도 있다. 다음에 보면 반지름 놓는 방법. 그 안쪽에서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는데 잘 안 써요, 우리. 주로 바깥에서 써요. 바깥에. 대신에 바깥에서 넣을 때 요게 중심의 선을 지나갈 거냐, 중심까지 그려질 거냐, 여기까지 그려질 거냐 라는 문제가 있는데 잘 안 그립니다. 이거 없이 잘 쓰죠. 없이. 이렇게 꺾는 거 있었는데, 꺾는 거는 뭐 ISO 타입이에요. 우리는 보통 일직선으로 씁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걸 KS고 이건 ISO 방식이에요. 그래서 틀린 건 아니다. 다시 반지름은 R이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심점을 해줄 때, 뭐 점이든지 뭐든지 표시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중심선 표시가 있으면 사실은 크게 개의치는 않는다. 그 다음에 꺾기 반지름 알죠? 꺾기 반지름. 이 호가 현재 도면에 있는 곳에 중심이 너무 바깥에 있다든가 먼 거리에 있으면 꺾어주죠. 이렇게 크니까. 꺾어준다. 너무 크거나 이럴 때 여백이 없는 경우에 꺾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중심이 동일하고 누적 지수 이거 뭐냐면 이제 누적된 거죠. 누적돼서 여기서 얼마 이렇게 쭉 할 때 이걸 다 따로 그리려면 도면에 엄청 공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건 그냥 누적 지수로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도면은 사실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이걸 이제 닥칠 때 이렇게 그릴 건지 저렇게 그릴 건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지름이냐 구냐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서 보면 얘는 보면 이렇게 바깥으로 도는 건 그냥 파이죠. 원의 형태죠. 그러니까 파이만 썼어. 파이 56, 그죠? 근데 여기 파진 거는 뭐라고 썼어요? SRC, 뭐예요? 구로 파져 있다고. 동글동글하게. 구로. 여기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구의 형태로 파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안에 원처럼 공을 딱 찍어낸 것처럼 여기가 파져 있죠? 이게 구다 이거죠, 구. 그래서 앞에 S를 꼭 붙여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지름을 나타낼 곳이 없으니까 그냥 뭐 R로 한 거고, 좀 중앙을 넘었다 그러면 뭐 파이를 넣어도 된다라는 뜻인데 꼭 개의치는 않는다. S를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반복된 치수가 있어요. 이렇게 홀이 많이 뚫려져 있거나 피어싱이 많다거나, 이거 피어싱이라 그래요. 피어싱. 여러분 귀 뚫는 것도 피어싱이라고 그러는데, 기계 같은데 우리 도면에서도 이거 피어싱 기계라고 해서 넣으면 뻥뻥뻥 뚫어주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씁니다. 아예 딱. 요 사이에 15, 15, 15, 15 이렇게 안 써요. 반복되는 거. 몇 개? 9개 구간에 15가 얼마? 15. 15가 9개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야? 135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들을 치수를 써줄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치수기법의 대칭인 곳.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치수를 넣을 때 이렇게 정렬되게, 여기 간격도 동일하게, 밑에도 마찬가지로 정렬돼서 간격이 어느 정도 동일하게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이쪽과 이쪽 양쪽이 지금 대칭인데, 양쪽을 일부러 치수를 줬는데, 대칭이면 어떻게 돼요? 중심선에 이렇게 짝대기 두 개 긋죠? 양쪽으로.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양쪽이 대칭이다. 대칭이면 한쪽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랬어요. 여기 있죠. 딱 케이스가, 그죠? 딱 반만 그리고 나머지는 치수를 줬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치수는 사실 이제 많이 그려봐야, 도면을 많이 그려봐야 이제 숙달이 되고 좋아집니다. 이번 시간에서 한 건 뭐냐면 기호를 잊어먹지 마라 그랬어요. 기호. 그래서 이렇게 무슨 뜻인지, 어떤 기호를 넣어야 되는지, 원칙, 치수를 넣는 원칙,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치수들 넣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기호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참고해. 참고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써드린 거예요.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특수한 경우 치수 넣는 방법에 대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뒤에는 뭐 똑같습니다만, 자, 치수선은 화살표를 여러 개로 줄 수 있는데 점 줄 수 있고 이렇게 대시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쓰죠. 화살표를 닫고.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 공간이 좁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점으로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점의 형태로, 점이 크지만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틀린 것들을 보면, 자,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치수해서 이렇게 재면 이거는 길이가 아니에요. 그죠? 치수를 나타내는 곳에 수직으로 그려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 치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여기가 여기 수직이죠? 이 길이를 나타내고 싶다면 이 내가 그 길이를 나타내고 싶은 오브젝트의 수직으로 치수 보도선을 그려야 돼요. 이거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까지는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야지. 이렇게. 그죠? 이게 틀린 거다. 이거죠. 틀린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렇게 경사를 줘서 뽑아 나오는 거 몇 도라고 했어요? 60도라고 했어요. 60도. 이게 이제 옛날 그림이긴 한데 삼각자, 옛날 삼각자를 보면 이렇게 돼서 이게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아예 딱 많이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게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60도, 이쪽이 30도, 안에 90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삼각형 내각에 하면 180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틀린다. 각도가 틀린 거죠, 이거.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건 화살표. 이 화살표에 대한 얘기인데 화살표에 뭐 30도인데 이거 뭐 거의 자동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해서도.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경우 넓은데 이렇지만 좁으면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죠, 자동으로. 그죠? 자동으로 나가는 경우. 더 좁으면 화살표 생략하고 점 찍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치수 뒤에 있는 것들이 뭐 희한한 문자들이 보여요. 파이가 9인데 뒤에 뭐 M6이다. 이거 뭐냐? 소문자로 써 있는데 이거 끼워 맞춘 공차. 끼워 맞춘 공차. 여러분이 여기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각도 표시하는 방법. 각도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안 써요. 이런 식으로. 그죠? 왜냐면 항상 치수선의 위에다 쓰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위아래쪽 각도는 이렇게 위아래로 써지겠죠. 그 다음에 협소하면 확대하는 거 확대도라고 그랬어요. 확대도, 상세도, 확대도 같은 얘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아까 그 했던 거하고 좀 틀린데 요건 뭐냐면 이렇게 계속 연달아 나가죠. 이거 직렬치수. 그리고 병렬치수는 기준을 두고 나가는 걸 병렬치수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누진치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누진되는 걸 누진치수. 화살표가 한쪽에 없죠? 여기서만 원점이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누진치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특수기호들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난번에 홀 할 때 했었죠.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알아야 그리죠. 그죠? M10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구나. 얼마로 파야 되는구나. 얼마예요? 작은 실선까지가. 파이가 1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깊이가 15다 그러면 얼마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15다 이런 얘기죠. 나사산이 나 있는 곳까지 15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말로 써있지만 이렇게 말로 안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큰 게 20이고 여기 깊이는 5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은 여기 파이 10으로 뚫었다. 이런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 표시를 이렇게 안 해준다 그랬어요. 영어로 막 써져 있었죠, 지난번에. 해보면 맨 처음 작업하는 걸 위에다 써요. 그죠? 파이, 10, 드, 릴 이렇게. 그죠? 밑에는 파이, 20, 그죠? 카운트, 5와, 그죠? 딥, 깊이는 5 이렇게 쓴다 그러죠.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형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맞춰져 있는 모양들이 있어요. 쇠 중에 갖다 쓰면 돼요.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L 형광, 뭐 H 형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미리 계산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쓰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알고 갈게요. 자, 치수가 우리가 도면에 이렇게 지우는 경우가 있어요. 특이하죠? 옛날에 치수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70이었어요. 계산했을 때. 그러다가 이거 변경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딱 지우고 7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거 바꿀 때 이 이력을 남기려고 해요. 설계 변경하면 이력을 남기기 위해서
지우지 않고 선으로 긋고 여기다 이렇게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쫓아가 보면 상대 부품의 설계가 변경되면서 같이 고쳐진 거다, 이런 설계 이력을 남겨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리비전 테이블이다 이렇게 불러요. 리비전 테이블, 요거를 리비전 테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보통은 여기다 달아요. 표준안 위에 1번, 그럼 여기다 이제 다른 건데,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면을 설계 중에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설계하다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물건을 만들기 전에. 그러면 그냥 지우고 50을 쓰면 돼요. 아직 도면이 안 만들어졌잖아. 그죠? 근데 제품을 만들었어, 이미. 제품을 45라는, 여기 있는 45라는 치수로 이미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가 뭐 성능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더 좋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짜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도면이 45도 있어야 되고 50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보관하면 어떤 놈이 맞는 건지 모르니까 어떻게 변경하면 얘를 딱딱 지우고 50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오토캐드를 쓸지라도 이렇게 해요. 아셨죠? 확 바꿔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설계 이력을 남기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 도면을 안 고치고 했지만 이걸 안 고쳤어요. 이게 45인데 길이가 50으로 바뀌면 새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고쳤거든요. 지금은 고쳐야지. 그죠? 고쳐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고치고 설계 이력을 남겨라 라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설계 이력 만드는 방법. 설계 이력을 반드시 여러분이 남겨야 된다 그랬어요. 남겨야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시간 치수 넣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마지막 퀴즈를 잘 푸시기 바랍니다.